이렇게 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또 문자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02-2638-3961번 서울 전화입니다.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강의 들어보는 동안 연락 주신 분들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통해 한번 만나볼게요. 258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인데요. 여유자금 7억 원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좀 찾다 보니까 영등포 쪽이나 강동구 쪽을 보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라서 지역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향후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부동산은 사실 1, 2천 이런 금액이 아니잖아요. 금액 단위가 큰 만큼 이왕이면 좀 제대로 된 곳을 투자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디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또 현명한 선택일지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지금 영등포랑 강동구랑 끝과 끝을 보고 계세요. 그쵸? 지역이 이제 양쪽의 끝과 끝인데 사실 둘 다 좋은 지역이고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7억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신다 그러면 저는 강동구 쪽으로 한 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고 하시면 이제 영등포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7억 가지고 가용자금을 움직여요. 무주택자 기준으로 사실은 생애 최초 담보대출이 80%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DSR 규제,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많이 나와도 70%고요. 이 상태에서 또 반공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65%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담보대출 금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거의 5% 전후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7억 자금 가지고 사실상 14억에서 15억 선의 아파트를 찾아도 한 7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원금이자 이제 매달 갚는 금액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가능하시다 그러면 최대 맥시멈을 14억에서 15억 선, 한 17억 선까지는 대출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좀 재건축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영등포로 한번 가볼게요. 영등포에서 좀 재건축 아파트를 보신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신길 뉴타운 밑에 아마 이쪽쯤 보시는 것 같거든요. 신길 우창, 신길동 삼성 아파트, 신길 우성 아파트 이쪽 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영등포를 봤을 때요. 영등포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사실상 여의도죠. 여의도 너무 좋죠. 여기가 평당 한 8천만 원 정도 시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84 타입 기준으로 한 25억 이상 좀 호가가 형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가 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니까 새 아파트가 되면 가격이 당연히 30억 이상은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개념인데 그럼 여기는 일단 못 들어가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에 신길 뉴타운이 있죠.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가 평당 4천만 원 정도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헌 빌라에서 새 아파트가 완성이 돼 있는 단계죠. 재건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일단 14억에서 15억 선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30평대 정도가 10억이 아마 안 갈 거거든요. 9억 후반, 10억 요 정도 선에서 매수는 가능할 건데 이거를 매수를 했을 때 기준치를 일단 우리는 바로 위에 신길 뉴타운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최소 안전마진이 14억에서 15억 선의 아파트가 세팅이 될 수 있겠다. 이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여기가 진행 속도가 그래도 조합 설립이 다 지난 상태여가지고 속도는 괜찮습니다. 속도는 괜찮은데요. 이게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면 사실 여기가 9억에서 10억 정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7억 가지고 2억에서 3억 정도만 대출을 받으시면 되니까 사실은 부담이 좀 덜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서 몸태끝까지 할 정도면 새 아파트로 한 번에 못 가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더 좋을 거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강동구랑 또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강동구에서 재건축 단지를 본다 그러면 여기 상일이나 고덕동 쪽은 지금 새 아파트로 다 재건축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들어갈 단지들이 여기 명일 라인 쪽이거든요. 이쪽 라인들이 싹 다 지금 재건축이 조합 설립이 됐거나 초기 추진 단계거나 요렇습니다. 요 정도 라인으로 지금 다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가격이 사실은 세팅이 딱딱딱 돼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세팅이 돼 있는 단계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면 4천만 원대, 이제 3천만 원대로 세팅이 돼 있고요. 당연히 이제 금액 차이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명일동이냐 명일동이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정도로 좀 들어가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한 30평대로 12억에서 14억 선 요 사이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새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쵸? 아까 신길 뉴타운처럼 기준치를 봐야 되는데 기준치를 본다고 했을 때 레미안 솔베뉴 같은 경우가 평당 5천만 원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84 타입이 지금 한 18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위에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여기가 뭐 고점이 18억, 19억이었었는데 최근에 21억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출을 조금 더 받기는 하지만 나중에 새 아파트로 완성이 됐을 때 상승폭이라든지 뭐 주거 여건이라든지 또 여기가 학군이 괜찮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어쨌든 몸테크를 좀 해서 들어가셔도 안정적이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강동구가 사실은 좀 떠오르는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볼게요. 지금 요쪽 있죠. 여기가 요쪽 있죠, 요쪽.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들어오죠. 여기 84 타입이 26억 정도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쭉 가서 헬리오시티 있죠. 헬리오시티가 똑같이 84 타입이 지금 24억에서 25억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쭉 더 위에 올라가서 엘스라든지 리센츠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84 타입이 28억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나열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분명히 강동구예요. 여기가 송파예요. 그쵸? 그런데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송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분명 건축 연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요. 엎치락뒤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강동구가 과거에 뭐 강동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강남 4구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속된 말로 강남 4구한테 뭔가 무시받던 지역이 강동구였었거든요. 그런데 강동구가 이제는 떠오르는 샛별이다. 이제 시세 차이고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가 강동구다. 좀 이렇게 보시고 이 지역을 조금 더 이제 임장 가시고 찾아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안정적으로 가시겠다면 영등포, 조금은 무리하셔도 괜찮으시다면 강동구를 추천한다고 해주셨는데요. 신길 뉴타운과 명일동 인근을 또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향후 가치도 이제 함께 고려하셔서 꼭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692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재 지방에 거주 중입니다. 2주택자라서 비규제 지역 중에 주택수 제외되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상급지 쪽을 알아보다가 답심리나 용답동 쪽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추가 분담금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이 더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주택수가 제외가 되면서 그런데 사업성까지 좋은 재개발 지역을 또 찾고 계신 것 같죠, 대표님? 어떤 지역으로 한번 또 눈여겨보셔야 될까요? 네. 2주택이시잖아요. 2주택이셔가지고 취득세 중과 부분 때문에 주택수가 빠지시는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플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올해 지어진 신축을 사게 되면은 비규제 지역에서 그러면 주택수가 빠지니까 1.1% 세율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기초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또 1.1% 세율이 되거든요. 이렇게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걱정을 하시는 게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 부분인 거고 더군다나 요새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답심리고 이쪽이 용답동이거든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는 용답동이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답동 쪽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입지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다. 뭐 토지는 부동성이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입지는 변하지 않죠. 절대 배반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든 들어가는 투자금이 2억 한 뭐 1천, 2천, 많이 가면 한 3, 4천, 2억 초반대 정도 투자금이 갈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억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서울에 있는 지도를 쫙 놓고 봤을 때 입지가 괜찮으면서 개발의 가능성 있는 지역을 찾아보신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성수동 쪽, 성동구 쪽, 성동구 용답동 쪽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남권도 아닌 비규제 지역이면서 사실상 상급지기 때문에 거기다 재개발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쪽이 이제 답심리 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간담회 공원 인근은 신속 통합 기획이에요. 토지 거래로 이미 묶여 있다 보니까 전세 끼고는 매수가 안 되고요.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 요 정도거든요.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답심리 초등학교 밑쪽이요. 이쪽으로 보셔야 되고 이제 이쪽 한 군데랑 뭐 용답 같은 경우는 빤하죠. 여기 청계 리버뷰 사이 밑으로 이쪽 라인으로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추가 분담금적인 부분, 사업성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 용답동 쪽이 점수가 뭐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청계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가 이제 27년도 2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들 있죠. 조합원들이 아파트 받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있죠. 조합원 분양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의 건립가액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을 낸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을 받았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똑같이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독이나 뭔가 다가구 비율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 내지 2층 이렇게 낮은 저층의 주거타운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용적률 자체가 한 100%대 전후로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3종 땅으로 종상향을 시켜주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299%, 그러니까 최대 300%까지 쓰게 해주죠. 그러니까 100%였던 게 300%가 됐어요. 200%가 남았어요. 200%만큼 아파트를 더 지었어요. 분양을 했어요. 당연히 그 분양 수익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가 지금 2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구역계를 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건이 동일합니다.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과거랑 다르게 이제 공사비가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환급받는 구조까지는 안 될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 자체가 그래도 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이 괜찮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사업성이 괜찮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입지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를 좀 임장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입지가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용답이 지상철이긴 한데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바로 성수역에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수역을 이제 여기 성수동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뭔가 이제 상권이 발달했던 지역을 생각하면 명동을 떠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상권이 활발한 쪽이 여기 성동구 성수동 쪽이거든요. 이쪽 가시면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부터 굉장히 수요랑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 자체가 평당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월세 수익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가 월등하게 올라 있는 아직 개발이 완성이 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가치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옆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디랑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양재동 있죠. 양재동 너무 좋은 지역이잖아요. 양재동이랑 용답동이랑 비교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같거나 아니면 일부는 용답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더 높거든요. 근데 반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매매가 자체는 그래도 양재동이 1억 이상 더 비싸죠. 그러면 양재동이 더 비싼데 공시가는 용답동보다 양재동이 더 저렴하다. 이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높은데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 입지가 사실 너무 좋고 청계천부터 끼고 있는 이 라인 거기다가 노후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계속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성동구에서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들, 아직 문이 좀 똑똑똑 두드려지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괜찮은 이 지역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면에서 이제 용답동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조합원 분양권보다 권리가액이 높아서 환급받은 경우도 있었던 만큼 미래 가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열심히 또 공부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좀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이어갑니다. 247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장안동 장안레미아 1차 2016년에 매수해서 거주 중입니다.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를 계획 중인데요. 한강 라인 쪽으로 현대 프라임이나 광장 현대 5단지, 극동 1, 2차 30평대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녀분들의 교육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군데 중에 어느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학군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격 차이가 좀 나요. 장안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한 30평대가 10억 선 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강장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이 꽤 차이가 최소 5, 6억 정도는 보태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요쯤이에요. 그쵸? 여기가 학군이 너무 좋죠. 지금 강남 초중고가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 대치동이나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학군지가 너무 좋은데요. 근데 여기 현대 프라임이나 여기 현대 5단지죠. 그리고 극동 1차, 2차 이렇게 아파트 보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금액이 뭐 상관이 없다 하시면 광장 극동 1차 아파트를 1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금액이랑 여러 가지 따져 보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광장 현대 5단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아파트 매수를 우선 추천을 드리겠다.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실상 여기가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사실상 강남 이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서울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이제 송고무라면 사실 한강이 집값의 상승을 좀 결정하고 좌우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좀 그 정도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현대프라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용적률을 거의 399%, 한 400%까지 썼습니다. 세대수가 많아요. 이게 대형 평수대로 이루어져 있어도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글쎄요 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리모델링 쪽으로 나중에 간다면 가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추가 분담금을 생각하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입지는 너무 좋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광장 극동 1차,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초기 단계죠. 가격이 그래서 조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긴 해요. 한 18억 정도 30평대 기준으로 가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2차보다는 또 1차가 여기가 세대수가 조금 더 단조롭게 돼 있고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는 더 크기 때문에 2차보다는 1차가 좀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제가 광장현대 5단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30평대가 한 15억 선 정도 형성이 돼 있을 거고요. 이게 고점이 갈 때 18억 정도 갔었거든요. 안전마진 3억 정도 있는 상태. 강남 초중고 바로 붙어 있죠. 위치 너무 좋죠. 2호선 이용할 수 있죠. 좀 더 이동을 하면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동서울 터미널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광장 현대 5단지입니다. 가성비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액 상관없다. 광장 극동 1차 아파트. 가성비 금액 여러 가지 좀 따지고 본다. 그러면 광장 현대 5단지 이렇게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가장 1순위는 그래도 극동 1차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광장 현대 5단지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꼭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빠르게 만나볼게요. 11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금천구 거주 중인데요. 여유자금 8천에서 9천만 원으로 재개발지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지 내에 등기상 근린생활시설로 된 다세대나 위반 건축물 급매물 투자 여부가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고려하는 게 금액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금액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뭔가 근린생활시설은 집이 아니죠. 주택이 아니죠. 그거나 위반 건축물을 하시는 거는 반대 의견을 일단 드릴게요.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저렴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그런 이제 상품들은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있는 전세 가격 자체가 더 저렴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결국 나는 투자죠. 근데 전세가 더 낮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투자금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반 건축물은 사실상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상가죠.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상가의 내 권리 가액이 이게 최소 분양 단위의 조합원의 가격보다 높아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있고 이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또 2019년도 4월 이후에 걸린 이 위반 건축물이 만들어진 거는 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평생 이해 강제금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개발이 안 되면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8천에서 9천을 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멀쩡한 거 그냥 갈 수 있는 지역을 셀렉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갈 수 있는 지역이 중랑구에 있는 일부 지역들, 좀 한 1억 미만으로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서남권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강서구부터 한 동작구까지 서남권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런 지역들 중에서 오늘 뭐 한 군데 좀 괜찮은 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강남가의 접근성이 좀 괜찮은 서남권 중에 이게 우리가 관악구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악구가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강남가의 접근성이 너무 좋은데 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저평가가 돼 있고 사실 개발이 안 돼서 저평가가 돼 있고 그 가격이지만 개발과 움직임이 진행이 되면 사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2, 3년, 4, 5년이 지나면 분명히 시세만큼은 최소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때는 1억 미만으로 들어가는 지역을 찾기가 더 힘들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강남가의 접근성이 괜찮은 이런 지역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주변이 관악구 같은 경우 구름지로 돼 있고 뭔가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고 진짜 재개발을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지가 너무 좋죠. 여기가 바로 옆으로 이동하면 정말 동작구 사당 그리고 강남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입지가 이렇게 좋고 2호선도 지나가고 지금 신림선이 지나가면서 여의도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괜찮다, 싸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쪽 인근 같은 경우 서울대 벤처타운역 같은 주변은 우리가 그 신림뉴타운으로 진행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러면 여기 청룡동 쪽에 모아타운이라든지 우리가 관악구에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1차 아파트가 그래도 대장이죠. 여기 밑으로 해서 지금 주민 제한 방식으로 또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주민 제한 방식으로 모아타운 진행할 때 30%를 거두면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60%나 걷어와야 구역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역 지정이 돼도 조합 설립이 되려면 최소 80%까지 걷어야 되죠. 그런데 30%에서 80%까지 가는 거는 험난해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구역 지정을 할 때 60%를 걷어서 시작을 한다? 80%까지 가는 거는 사실 험난하지 않아요. 더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재개발의 허들이 높아진 것만큼 사실은 처음 초기 단계는 속도가 갈 수 있지만 점점 더 빠르게 재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6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 미만이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쪽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 세미나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저희 화면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많은 분들도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전화, 문자와 또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